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올해 32회 대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약 정리 전에 마지막 이론 정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지금 우리가 입문과정, 그 다음 기초과정, 그 다음 기본과정, 그 다음 요약과정을 마치고 이제 기출 문제 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커리큘럼이거든요. 입문과정이 약 2주 정도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기초과정이 6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 기본과정이 8주로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요약과정도 8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를 여러분에게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 용어가 주는 느낌이 우리가 흔히 기초 이렇게 말하면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 이 용어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입문 과정이 기초 과정이었어요. 기초. 그리고 6주 과정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제 6주 강의지만 분량은 약 8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실제로 수업은 6주로 진행이 되었지만 제가 분량적으로는 8주 정도의 수업으로 진행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과정이 실제 저는 기본 과정처럼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우리 1월달, 2월달 커리 자체는 기본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 과정인데 지금 기본 과정을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심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강의를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문의가 와요. 많은 문의가. 어떤 질문이 많이 오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1월 달부터 수업을 듣기 때문에 입문 과정이나 기초 과정이나 이런 걸 다 듣고 기본 과정 1월 달부터 따라 들어가려면 뭐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두 가지 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적법하고 등기법 이렇게요. 나눠져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적법부터 일단은 기본 과정, 즉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심화적인 느낌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일단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보시고 지적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 암기 과목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과목이든 단순히 암기만 하는 과목은 없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지적법이든 등기법이든 다 암기 과목은 맞지만 일정 부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적이라는 과목은 이해도가 등기법보다는 좀 적다.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없이 암기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가령 지적법은 이해가 이 정도만 되면 지적법을 판단할 수 있는데 등기법은 이해가 이 정도가 되어야 등기법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기가 이해 폭이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흑백 논리로 등기는 이해를 해서 해야 되지만 그럼 지적법은 이해 없이 할 수 있다.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던지냐면 지적법도 제가 지금 8주 진행할 때 심화 과정처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시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여러분이 끌어올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적법을 일단 8주 과정을 이렇게 4주 정도 진행을 할 건데 들어보시고 지적법이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해도 되면서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지적법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기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죠. 등기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해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적법은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앞에 과정이 없어도 충분히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기법은요. 실제 이 과정이 무시되어서 따라오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금 1월 달부터 수업을 나는 공부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적법은 일단 기본 과정을 들어보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 내용을 내가 무조건 암기할 게 아니라 뭔가 이해를 수반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초 과정으로 오셔가지고 일정한 부분들 정리하고 오시는 게 맞다라는 거. 등기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등기법은 이 기초 과정을 반드시 수렴한 후에 기본 과정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왜냐?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이론 정리를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 나머지 8주 과정은 요약 정리를 할 거거든요. 요약 정리를 할 때는 계속적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암기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암기. 그래서 이해를 수반하려면 이 과정에서 이해가 수반이 다 되어야 여기서 원활하게 암기가 될 거란 겁니다. 물론 지금 이 기본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암기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이제 지금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교환이 제공되어 있을 겁니다. 합격 필기 노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7년 정도 계속 이 교환을 통해서 저는 강의를 쭉 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환은요, 여러분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환이에요. 우리가 학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학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교환 합격 필기 노트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당연히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서술형 지문으로 알아야 될 지문들, 그 내용들을 이 교환에 다 충실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합격 필기 노트는 사실은 기본서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약집의 딱 중간 형태예요. 중간 형태. 그렇기 때문에 요약집보다는 양이 조금 많고 기본서보다는 양이 작은데 실제로는 이 요약집에 거의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요약집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럼 합격 필기 노트만 보고 시험장에 갔을 때 과연 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지적법이 있고 등기법이 있다면 지적법 12개, 등기법 12개거든요. 지적법과 같은 경우에는 11개에서 12개 다 커버할 수도 있어요. 자, 등기법 같은 경우에도 최소 10개 이상은 커버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지적법이 12문항인데 그 문항 중에서 한 문제는 있잖아요. 1000페이지짜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든 10,000페이지짜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든 어떤 식이든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법 한 문제, 등기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만점은 11개가 실제로는 만점이에요. 근데 가끔씩 지적법을 12문항 다 맞췄다. 등기법 12문항 다 맞췄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한 문제는 찍어서 맞추는 것이지 실제 내가 학습한 분량에 의해서 맞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왜 지적법은 12개까지 커버가 가능하느냐? 그 이유가 가끔씩 출제원이 12개를 제가 갖고 있는 교환에서 다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11개에서 12개. 그럼 결론 나왔네요. 우리가 많은 두꺼운 기본서를 볼 거냐, 제가 지금 제공해주는 교환을 볼 거냐를 따져보면 이 교환만 가지고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자, 그러나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만 봐도 되는데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을 위주로 하고 그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 수업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 부분에 조금 내용의 부분이 이해가 덜하다면 그 내용만 여러분이 뭘 펼쳐서 기본서를 펼쳐서 내용적 부분을 마무리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업을 진행하는 데서 축약된 부분을 제 교환에는 좀 축약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축약된 부분을 정확하게 나는 판단하고 이해해서 암기할 수 있다면 굳이 기본서 안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기본 과정 강의를 해 나갈 때 이제 교환을 위주로 강의를 해 나갈 것이고 그 각각의 교환의 기본서 페이지를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서와 교환을 연계시켜서 공부하시고 주 자료는
한 가지 교환으로 계속해서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우리 교환을 잠시만 보시게 되면요. 합격 필기 노트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보면 과정은 공간정보법, 지적법 되어 있고 등기법은요. 등기법 진행할 때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등기법 진행하기 전주에 교환은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 해가지고 체크포인트 1 해서 지번 해가지고 기본서 2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지번부터 강의를 할 건데 지번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 교환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기초하고 알죠? 인문 과정과 기초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 내용 중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이 부동산 공시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은 부동산 공시의 특징의 교환은 제가 별도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교환에는 필기노트에는 넣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이 자체가 시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 공시제도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 등기와 지적과의 상호 보완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암기 분량을요 상당히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즉 결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그 공시제도의 특징을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해서 암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등기법과 지적법에서 공부할 분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만 말씀드리면서 공시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 하고요. 자, 공시가 뭐예요? 공공연할 공자, 보일 시자, 공공연히 보여준다. 그럼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공공연히 보여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에는 두 가지 법률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그 법이 지적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등기법. 자, 그럼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가지 법률이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적법의 이 지자가요. 땅지자예요. 그러면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지적법은 건물은 공시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토지만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을 거고요. 그럼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가지 법률을요 좀 상호 보완해서 상호 관계를 좀 비교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해서 검토를 하려면요 건물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비교한다,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반드시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만 우리는 비교라는 말을 쓰고 비교했을 때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뭐 가지고? 그렇죠. 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법과 등기법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잠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자,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셀 때는 1명, 2명, 3명 이렇게 볼펜을 셀 때는 1자루, 2자루, 3자루 이렇게요. 근데 토지를 셀 때는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잰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1필지마다 공시할 수 있는 공적 장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법에서는요, 공시할 수 있는 공적 장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장이라고 불러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렇게 부르고요. 등기법에서는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서 1필지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토지가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가 있을 건데요. 그럼 그러한 정보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정보로 두 가지 정보로 자, 그에 관한 정보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이 돼요. 가령 이 토지를요. 동작구 노량진동 19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요. 김갑동 이렇게 제가 적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동작구 노량진동 19번지고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330제곱미터다라고 제가 적어서 여러분께 공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공개를 통해서. 그래서 동작구 노량진동을요. 읽을 때는 토지의 소재 19번지를 토지의 지번, 전을 토지의 지목 330제곱미터를 토지의 면적. 그러면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의 소유자, 소유권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노량진동 소재지의 19번지고 토지의 용도는 전이고 면적은 330이고 누구 소유다? 그렇죠. 김갑동 소유 토지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보를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일련의 정보를 자, 토지니까 지적법에서 토지를 공시하겠다. 그죠? 근데 등기법도 토지를 공시하겠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지적법과 등기법에서는 각각 이 동일한 토지를 지적법에서도 공시를 하고 등기법에서도 공시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대장에 의해서도 공시되고 등기부에 의해서도 공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장, 등기부 이렇게요. 그럼 대장에 의해서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공시되고 등기부에 의해서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공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 이와 관련되는 정보를요, 제가 그대로 여기에 옮겨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여서 적을게요. 노량진동 19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소유자는 김갑동 이렇게 적고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도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하잖아요.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사실관계는 노량진동 19번지 전 330제곱미터 소유자는 김갑동 이렇게 공시가 되겠다. 그죠? 그럼 대장과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일치합니까? 그 이유는 동일한 토지를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외부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네. 그러면
어차피 동일한 토지를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두 가지로 하지 말고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하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종이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낭비될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합니까?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공시 방법이.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 의문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의문이 들 때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문과정이나 우리 메가랜드의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문과정이나 기초과정. 그럼 입문과정은 생략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초과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초과정을 제가 기본과정처럼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기초과정을 진행하고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그에 관한 제 질문에 관한 의문이 이미 해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나는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똑같은 내용인데 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까? 조금 불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외견상 보면 불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공시하지?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아, 그 이유는 이거야 라고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앞선 기초 과정을 진행하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빨리 캐칭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외견상 보면 똑같은 정보거든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있는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 말고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더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요. 그러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요. 비교 대상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는 비교 대상군이 있지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요. 비교 대상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과 지적법을 공부해 나갈 때 등기부와 대장 사이에서 일치, 불일치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간단한 개념 하나가요. 나중에 응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있잖아요. 암기 분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정보가 있다면 지금 이처럼 제 강의를 듣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은 노량진동 19번지에 김갑동시 소유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 그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가 알고 싶다 하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싶을 수도 있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노량진동 19번지 김갑동시 소유 토지에 관해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좀 폭넓게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등기부를 봐야 될까요? 대장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뭐다? 대장이 되겠죠. 왜? 사실관계를 등기부는 뭐만 공시하니까? 그렇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공시하고 대장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폭넓게 공시하고 있으니까. 자, 그 말은 우리 금방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게요. 동일한 내용인데 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동일한 내용이란 것은 기본적인 정보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시하고 있는 것은 뭐다? 대장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때 사실관계의 지중에서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지적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공적 장부가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은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중에서 무엇을? 그렇죠.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지적법이에요. 그래서 권리관계는요, 기본적인 정보인 김갑동이라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 개념입니다. 그다음, 그럼 반대로 등기부요,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도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의 소유권자거든요. 소유권자. 자, 그런데 권리관계도요, 마찬가지예요. 권리관계도 소유권이라는 권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도 존재하거든요. 가령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 기타 등등의 많은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많은 권리관계들은 등기부에만 기록이 되고요. 위에 대장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선을 하나 긋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폭넓게 공시하는 게 대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권리관계를 폭넓게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법에서 등기부는 사실관계보다 권리관계를 폭넓게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때 대장과 등기부, 즉 이원화시켜서 즉 두 가지 방법으로 외부에 공시를 하고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면 토지에 관련되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즉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는 크게 사실관계의 정보와 권리관계의 정보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폭넓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지적법, 권리관계를 구체적이고 폭넓게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등기법. 다만 지적법과 등기법에서 공시하는 토지는 동일한 토지이므로 공시되는 기본적인 정보 어디까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까지는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왜?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니까. 그런데 사실관계를 폭넓게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대장이다. 권리관계를 폭넓게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다? 등기부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담당하는 기관을 제가 조금 알아볼게요. 담당하는 기관. 사실관계를 담당하는 기관과 권리관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달라요. 자, 위에 있는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기관은요. 결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폭넓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행정부, 여기는 사법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보다 조금 더 축소된 개념으로 하면 여기는 국토교통부, 여기는 법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질적인 업무. 자, 여기에 주 업무척은 국토교통부예요. 여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이렇게. 그럼 실질적인 업무는 누가 보느냐면요. 실질적인 업무는 지적 소관청에서 그 실질적인 업무를 봅니다.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요. 시, 군, 구청. 시, 군, 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요.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등기부는요.
목적 부동산 소재지. 우리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요. 항상 법원이 나오잖아요. 등기법을 공부할 때 법원과 관련되는 거, 뭐 관할과 관련되는 거, 관할 이렇게 나오면요. 항상 목적 부동산 소재지가 관할 등기소고 관할 법원이에요. 다시 한번. 그 올해 시험 문제 중에 하나 가등기 파트에서요. 아주 기초적인 게 나왔거든요. 그게 관할과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만 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31회 시험에 가등기 파트에서 정답이 뭐였냐면 우리 가등기 파트에서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이때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하는 법원, 관할 법원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딜까요? 관할 법원은 뭐다? 반드시 항상 목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거든요. 항상 등기법은 그래서 목적 부동산 소재지예요. 자, 그런데 그 원고의 주소지, 피고의 주소지, 가등기권자의 주소지, 이렇게 주소지 이런 표현하면 다 틀리겠다고 그죠? 그게 정답이었다고요. 아주 기초적인 거. 되겠죠. 그래서 등기법과 관련해서 항상 관할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답은 목적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원청은 법원이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목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누가 등기관이 그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담당하는 기관이 같다 다르다? 예, 다르다라는 거. 담당하는 기관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면 자 와보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이게 등기부와 대장상에서 공통적으로 공시되는 내용이라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외부에 공시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여러분의 토지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건 참 좋다, 그죠? 그러면 치매 예방도 되고 좋잖아요. 자, 상상력을 자극해 보는데, 자, 노량진동 19번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330제곱미터이고, 이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 라고. 그럼 내 토지에 관한 정보는, 대장과 등기부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가 되고 있어. 근데 내 토지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나는 보려면 뭘 봐야 된다? 대장을 보는 게 맞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등기부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적인 현황은요.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느냐? 아니면 자꾸 변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어떨까요? 토지의 물리적 현황, 소재, 여기가 동작구 노량진동 토지인데요.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거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어버리면요. 소재지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배우겠지만 지번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번은 새로이 정해지기도 하고요. 지번은 소멸되기도 하고 지번이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토지 용도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면적도 있잖아요. 그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을 하게 되면요. 분할을 하게 되면 면적의 감소가 일어나요. 합병을 하게 되면 면적의 증가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자꾸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가 지금 전인데요. 이 토지를 여러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를 해서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읽은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지목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가 3가지거든요. 그 3가지의 지목 변경 대상 토지를 꼭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요. 그럼 제가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를 해서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형질을 이렇게 바꾸었다고요. 뭐에서? 전에서 대로.
그럼 실제 여러분의 토지의 현황은 주거용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부지로 형질이 변경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끝났다면 이 토지의 물리적 현황, 여기에도 지금 전, 여기에도 전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공시되는 현황을, 그럼 지금 실제 현황은 대인데 외부에 공시되는 지적 공부상의 대장상에서 등기부상에서 공시되는 현황은 전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는 결론이 생긴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전에서 뭐로 바꿔서 대로 정리를 해서 외부에 공시한다.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인 여러분이, 여기서는 김갑동이겠지만 상상하라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내 토지가 전에서 대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전에서 대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러 가야 될 거거든요. 정리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등기부를 담당하는 등기소부터 먼저 갈 건지 아니면 지적소관청에 먼저 갈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왜?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등기부와 대장을 두 가지를 동시에 정리를 할 수는 없고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정리를 하려면 대장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등기부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지 이제 그걸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되죠. 자, 해보셨죠? 그래요. 좋아요. 판단해 보니까 바로 답을 알 수 있다. 그죠? 뭘까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에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사실관계를 주로 정리하는 뭘 정리해야 한다? 대장. 그럼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우리는 어디부터 가야 된다? 그렇죠. 지적소관청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적소관청에 가볼게요, 제가. 그럼 지적소관청에 가서, 자, 지적소관청 동작구니까 동작구 구청장님 제 토지를 전에서 대로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 동작구청장은요 서면만 보고 전에서 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봐요. 나가서 보니까 형질 변경공사가 끝났구나 라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전에서 뭐로 대로 정리를 해준다고요. 물론 동작구청장이 직접 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표면상으로는 공부할 때는 동작구청장이 나가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지적과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황을 보겠죠. 그죠? 대리 위임을 받아서. 근데 공부할 때는 항상 동작구청장이 가서 실질적 심사를 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러면 전에서 이렇게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정리가 끝났다. 그죠? 그럼 정리가 딱 끝났을 때, 이 시점. 딱 끝났을 때 이 시점에서 누군가 노량진동 19번지 필지에 관해서 대장도 발급받아보고 등기부도 발급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대장을 발급받아보고 등기부를 동시에 발급받아보니까 대장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고요? 지목이 대 이렇게. 등기부에는 뭐라 적혀져 있고 아직까지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양자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일치가 발생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만약 우리나라는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할 때 만약 한 가지 방법으로 즉 대장만으로 공시하든지 또는 등기부만으로 공시하든지 이렇게 했다면 불일치란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돼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등기부와 대장을 이원화시켜서 공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담당하는 기관이 만약에 같았었다면 동일하였다면 동시에 두 가지를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불일치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불일치의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근원적인 이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거, 후발적인 이유는 실무적인 이유는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공부를 진행을 할 때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공부했거든요. 그 이유가요.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니까 동일한 정보가 공시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차상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양자의 불일치가 일시적으로 불일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양자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양자는 일치돼야 된다. 그럼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 서면 이렇게 지적소관청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당연히 등기부와 대장 사이에서 뭐가 발생한다? 사실관계의 불일치는 발생한다. 그럼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이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지목을 전해서 대로 바꾸세요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죠? 그 알려주는 절차를 뭐라고 하느냐면 등기 촉탁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 그죠? 앞선 과정. 기초 과정이 저는 기본 과정이라고 했죠. 이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 내용까지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해야 될 내용. 촉탁이라는 말이 항상 지금 기본적으로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지적소관청에서 누구에게?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떤 등기를 신청하느냐? 거기까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읽었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었고요. 그럼 무엇을?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대장에는 때, 등기부에는 전, 일치, 불일치. 그죠? 그럼 불일치가 발생하면 등기부를 시정해 줘야 된다. 그죠? 시정할 때 일부가 불일치하다, 전부가 불일치하다, 일부. 지목만 불일치하니까 일부. 그럼 실체 관계의 내용과 등기부가 일부가 불일치하면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부가 불일치할 때 시정해주는 등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떠올라져야 돼요. 두 가지가 뭐죠? 그렇죠. 변경 등기 아니면 경정 등기. 그러면 변경 등기를 할 거냐, 경정 등기를 할 거냐의 문제는 후발적 사유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변경 등기, 원시적 사유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경정 등기. 그럼 이 상황은요, 그죠? 원래 전은 맞죠. 근데 후발적으로 형질 변경을 해서 바꿔졌으니까 후발적 사유다. 그 무슨 등기? 그렇죠. 변경 등기.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표시,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키워드라고요. 그럼 이게 나중에 우리 지적법 맨 마지막 주 가면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면 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전에서 뭐로 이제 대로 이렇게 바꾸어 준다고요. 전에서 뭐로 대 이렇게요. 이렇게 양자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이유에서 소유자도 김갑동이에서 박을순이로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박을순이로 박을순 이렇게요. 매매 등을 통해서. 그럼 박을순이가 잔금 다 지급하면 박을순이를 소유자로 공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역시 똑같은 이유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정리할 수는 없고 뭐부터? 그렇죠. 권리관계니까 이때 김갑동이에서 박을순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등기부부터 먼저 정리될 거예요. 그럼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체가 변경되는 거.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 가면 변경이라는 개념을 다양하게 배우는데요. 변경 등기와 이전 등기는 달라요. 그죠? 이전 등기는
권리의 주체가 바뀔 때 이전 등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권리의 주체가 김갑동에서 박을순이로 바뀌니까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간 등기부와 대장사에서 불일치가 또 발생하고, 그러면 이때는 반대로 누가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를 우리는 소유권 변경의 통지 이렇게 읽었다고요. 제가 여기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왜? 대장에는요, 권리관계는 소유권자만 기록이 돼요. 소유권 외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등기법을 공부할 때 등기관이 어떤 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일정한 등기를 했을 때 대장소관청에 알려줘야 될 경우는 언제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뭐에 관해서만?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대장소관청에 통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인드를 잡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법조문을 암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적소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했을 때 등기소의 등기를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 4가지 내용이 달라졌을 때만 등기 촉탁을 하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아니면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2가지의 개념 자체가요. 나중에 암기 분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구체적인 이제 특정 사항들을 우리는 하나씩 배워 나갈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라고요. 근데 그 시험 문제를 암기할 때 나중에 이게 바탕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소유권 변경에 통지를 해주면요. 대장소관청에서는 김갑동이에서 누구로? 박을순 이렇게 또 양자를 일치를 시켜줍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절차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촉탁, 권리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절차가 소유권 변경의 통지. 그럼 2가지 절차를 통해서 양자를 항상 뭐 시키고 있다? 일치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2가지 절차에 의해서 양자는 불일치가 이렇게 2가지 절차에 의해서 일치가 될 건데 만약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주지 아니했다라면 양자는 계속 뭐 될 거다? 불일치 상태가 지속될 거거든요. 됐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2가지 절차에서 당연히 일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가 2가지 중 하나를 해주지 않으면 양자는 계속 불일치 상태로 남겠다. 그죠? 그럼 남으면 후발적으로 또 양자를 뭐 시키는 일치시켜주는 절차가 또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공부할 건데요. 앞으로 선생님 등기 촉탁과 소유자 변경의 통지를 통해서 일치되어 있을 건데 왜 또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는 이런 절차가 나오죠? 이런 의문이 들면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 절차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가지 절차가 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차후에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결론, 이 내용은 그 자체로서는 시험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요. 아주 많은 내용의 암기 분량을 줄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촬영하시는 분은요. 자, 여기에서 네, 여기까지 좀 잡아주세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시험 문제
하나하나를 콕콕 집어가지고 이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할게요. 네.